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첫 번째 1강.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합격 비법이 뭐냐? 네, 16년차 됐네요. 네, 저한테 물어본다면 첫 번째, 표준 교재를 정독, 완독하는 겁니다. 거기서 개념 이해가 다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금 준비한 것처럼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시면서 알고 있는 개념과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을 나누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부족한 내용들은 채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1강부터 16강까지 각자 최신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35문제, 45문제 이런 식으로 풀 모의고사 영상도 같이 진행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강에 해당하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고요. 자, 제가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단원의 좀 나눈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될지 이 분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강에 해당하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파트는 항상 모의고사, 모의고사든 국가고시든 1번, 2번 정도에 해당하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학습 목표의 단원을 보면 첫 번째가 노인과 노화 과정, 그 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가족 관계 변화, 노인 부양의 부담 해소 방안 이런 식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여기 해당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 노화 과정 안에서 또는 가족관계나 부양, 부담 해소 방안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신체 면역력이 향상된다.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번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비가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비가역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안일비를 썼기 때문에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진행입니다. 이 단어를 잘 개념 정리를 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이 틀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죠. 신체 면역력도 향상이 아니라 감소고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감소입니다. 그리고 잔존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잔존 능력이 감소된다고 했어야 맞는 설명 문장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문장의 문맥의 흐름을 한 번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신체적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면역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저하, 5번 비가역적 진행. 몇 번일까요? 자, 5번입니다. 1번 문제의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2번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정답을 5번 바로 클릭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개념 정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페이지를 항상 문제마다 기입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표준 교재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표준 교재를 옆에 두시고 공부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은 모든 문제들이 다 표준 교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비가역적 진행을 막을 수 없는 노화의 진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단어들의 정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능력이라는 게 있죠. 네, 이거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면역 능력이 뭡니까?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발생하는 걸 면역 능력이라고 해요. 왜 제가 여기에 이런 개념을 넣는 거냐면 문제의 유형이 지금 2번 같은 문제의 유형들을 몇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이 내용을 빼고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발생한다로 문제를 바꾼다면, 그쵸? 바꾼다면 정답은 2번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 개의 유형들을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유형 파악을 완전 정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의 유형까지 맞춰낼 수 있냐를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작은 문제를 풀고도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잔존 능력의 저하다 이렇게 되는데 잔존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지? 일상에 필요한 능력 수준과 최대 능력의 차이가 잔존 능력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진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이 정의, 개념을 묻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네모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로 넣어서 문제를 만든다면 정답은 잔존 능력이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같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일의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애착심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번 내향성의 증가. 네, 이제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묻고 있죠. 네, 조심성입니다. 자, 조심성의 증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중립을 지키곤 합니다. 표준교재 또 있죠? 13페이지에 가시면 신중해집니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시면 조심성의 증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착심의 증가입니다. 네,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경직성이 증가됩니다.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해요. 그런데 새로운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새로운, 융통성 이런 단어들이 보인다면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럼 왜 남기려고 하는 거냐면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인정과 남기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유선을 남기려는 경향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내향이다. 심적 에너지가 내면을 향합니다. 그래서 타인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죠. 이런 단어 뜻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연결을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심리적인 특성의 문제들을 거의 맞춰내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지나온 일생의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한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경직성의 증가. 네, 2번이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자, 일생이니까 나의 생이고요. 회고는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 실패 구간도 있고 좌절 구간도 있습니다. 그 구간이 모두 담담해져서 자아통합. 네,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오늘을 있게 만듭니다. 뭐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만족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을 뜻하는 단어들이죠. 자, 그러면 다른 단어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에서 풀고 왔던 문제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조심성 아까 나왔잖아요. 결과 중시, 신중, 중립입니다. 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예, 마음의 안락 나왔죠? 경직성도 나왔고요. 앞에서 보지 않았는데 또 다른 개념의 내용을 묻죠? 우울증의 경향의 증가가 어떤 겁니까? 불면증이나 체중 감소와 같은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거나 적대적이거나 타인을 비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자, 심리적인 특성에서 쉬운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지금 사실은
요양보호사 문제집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네,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나요? 라고 해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이만큼씩 놓고 유형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이 심리적인 특성이었고요. 표준교재 13페이지에 가면 가나, 다라, 마바, 사아 8개의 심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심리적인 특성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틀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가는 비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봤던 게 다 이해가 된다면 통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표준교재 13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쭉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심성의 증가, 2번 역할의 확대,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자, 5번 유대감의 감소.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사회적인 특성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회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살펴주셔야 되거든요. 정답이 5번인 이유는 해설을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조심성의 증가는 사회적인 특성이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이죠. 자, 내향성의 증가도 심리적인 특성, 경직성의 증가도 심리적인 특성. 네, 그러면 두 개에서만 고민하셨으면 되었을 듯한 문제입니다. 1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니까 2번과 5번 중에서 사회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거. 자, 역할의 확대가 아니나 확대가 아니나가 아니라 역할의 확대가 아니고 역할의 뭘까요? 상실인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문제이지만 문제를 집중해서 한번 잘 봐주시면 네, 얼마든지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여기만 맞는 문장이죠? 그럼 다른 문장은 왜 오답이 되었는지 해설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세대 분리를 촉진하면 안 돼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상호 존중과 존경과 감사 표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네, 시설 입소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라고 하는 공적과 사적 부양이 같이 돼야지만 돼요. 이제는 자녀에게 모든 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자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그쵸. 네, 들려주면 뭐 좋겠지만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통한 장기적 돌봄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20페이지 노인 부양 해결 방안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없던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출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제도적 보상, 4번 문화유산의 전수, 5번 정치적 보상. 자, 정답은 정치적 보상입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지적 보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정책의 자문이라든지 기록물 등록이라든지 유형 무형의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준교재의 지적 문화유산의 전수가 같은 의미로 지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합쳐 있어요. 그 다음 경제적 보상에 해당하는 건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요금 감면 같은 거, 뭐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그쵸?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을 때
지원에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제도적인 보상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 또는 이제 경로당이나 여가활동이나 노인공연 같은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제도적인 보상. 자, 정치적인 보상 안에 노인의 날만 있진 않죠? 우리 표준규제도 뭐도 나오나요? 어버이날. 이런 날 지정해서 모범 어르신 선정해서 포상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정치적 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매 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줄인다. 3번 영양 보조제에 의존한다. 4번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5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걸 건강한 노화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오답 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강도 운동 어렵습니다. 네, 그분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관계망은 줄이시면 안 되죠? 유지하고 계셔야죠. 네, 영양보조제보다 자신에게 맞는 음식이나 영양보조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거.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거예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양보조 식품 섭취하실 수 있겠지만 의존보다는 음식과 적절한 균형을 맞춰 가시는 거. 그다음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11페이지에 가장 최근이면 40일에 그때 나왔던 기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강의 첫 번째 너울생과 함께하는 2023년 요양보사 시험 대비 1강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1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나머지 강좌까지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 공부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멘트를 제가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할게요. 다음 강의는 제가 또 준비되는 대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1강 듣고 들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다음 메시지 한번 확인해 주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냐고 수고하셨고 쓰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